연봉 협상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타이밍은 제가 보기엔 두 포인트가 있어요. 지금 개척자시고요. 개척자니까 이런 거 하는 거야. 공로를 인정받아서 연봉이 15% 인상. 내부에서 핵심 인재로 되고. 이게 왜 답이 안 되죠? 사업화 능력이 있는 거죠. 이렇게 다방면 업무라면 경력을 쌓는 게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굉장히 유리합니다. 저는 이 경우를 추천합니다. 제가 언제나 베스트글부터 먼저 보고 있죠. 근데 오늘은 특별히 퇴사 고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잦은 이직 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 30대 중반으로 IT 업계에서 개발자로 8년간 근무해왔습니다. 최근 이직을 준비하고 있으나 비교적 짧은 주기의 경력 변동으로 인해 커리어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 2년 주기로 이직하며 연봉 상승과 더불어 소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스타트업, SI 및 SM 등 다양한 형태의 기업과 산업을 경험했습니다. 너무 좋은 방식이죠. 다만 지금까지 주력해온 개발 언어가 시장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고 적용 산업의 범위도 제한적이어서 현재는 신력과 경력으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전향해 이직을 시도하고자 합니다. 경력 연차와 보상 수준이 높아진 만큼 앞으로는 초기 경력 시절보다 이직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회사 선택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주 바람직한 생각이죠. 저와 잘 맞는 회사를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는 전략적인 접근 방법에 대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일부 기업에서는 프로젝트 종료, 개발자를 계약 종료하거나 기술적 역량에는 문제가 없음에도 조직 내 정치적인 이유로 인력을 정리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IT 쪽은 또 특히 심한 것 같아요. 특히 핵심 인력을 제외하고는 개발자를 소모품처럼 교체하는 문화가 존재한다. 이게 뭐 AI가 에이전트가 강화되면 더 심해지겠죠. 근데 개발자만 그런가요? 여러분이 있는 회사는 안 그런가요? 이거는 회사의 특징이지 않나. 지원자로서 해당 조직의 인력 운영 문화나 장기 근속 가능성을 입사 전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지에 대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되게 디테일한 건 남기셨네요. IT업계 개발자 8년이시고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로 전향해서 이직 시도하고 계시고 직전 연봉은 5천만 원 정도 되시고 다양한 기업 환경. 허리급이죠, 허리급. 회사 선정 시 주의할 사항. 회사 선정 시 뭘 고려해야 될까요? 허리급이라고 하면 3에서 12년 차. 원래는 정확히 말하면 한 7년 차까지예요.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근데 기업 규모가 좀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한 10년 차, 12년 차까지도 허리급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면 두와 돈트로 나눠볼까요? 두는 성장 가능성, 돈트에서 5인 미만을 피해라. 이거는 지금 제주감귤님이 5인 미만은 피하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공감됩니다. 두에서 매출과 영업이익 이거 보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월급을 봐야 된다. 맞습니다. 5인 미만은 왜 피해야 될까요? 5인 미만을 피해야 될 이유는 허리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3년 차가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5에서 12년 차 정도. 5인 미만이 허리급 5에서 12년 차 정도 되면은 이제는 리더십으로 올라가셔야 되거든요. 리더십이라는 게 제너럴 그 리스트를 꼭 얘기하는 건 아니고 사람들이 이끌어본 경험으로 결국 가야 돼요. 5인 미만이고 초기 스타트업인 경우에 되게 좋은 회사도 많아요. 모든 5인 미만 회사를 그렇게 안 좋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탁월한 분들도 5인 미만을 운영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근데 허리급에서 5인 미만을 가는 것은 조금 이슈가 있죠. 왜냐면 리더십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 가면 대표님 있겠죠? 그리고 뭐 그 임원분들이 또 한두 분 있을 거예요. 공동대표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내가 막내를 해야지 무슨 내가 리더십 역할을 하겠어요. 그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허리급으로서는 5인 미만을 피하는 게 맞다. 근데 주니어라면은 3년차 미만이라면 저는 5인 미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사업의 아이템이 좋고 또 대표님이 배울 수 있는 어떤 경쟁력을 갖추신 분이라면 충분히 제안해 볼 만한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좀 나눠볼까요? 매출은 어때야 될까요? 성장하면 무조건 좋겠죠. 성장할수록 좋아요. 근데 여기에서 추가해야 될 게 뭐냐면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3개년 추세를 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지금은 한 5개년까지 보면 더 좋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취업 포털이나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정보가 보통 3년까지 있잖아요. 뭐 어떤 데는 4년까지 있기도 한데 어쨌든 추세를 봐야 돼. 추세가 훨씬 중요합니다. 성장하고 있는 추세냐 아니면 하락하고 있냐 아니면 유지되고 있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뭘 봐야 될까요? 매출의 아이템 변화를 봐야 됩니다. 어떤 경우냐면 산업에 급격한 변화가 있는 경우 있죠. 신기술이 발표가 됐다든지 지금의 새로운 트렌드나 새로운 기술이나 커다란 변화 거기에 맞게 회사의 매출이 감소하거나 유지가 되고 있더라도 그 안에 아이템이 바뀌고 있어?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뭔가 그 내부적으로 전략이 바뀌고 있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경영진에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지금 시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급격할수록 좋아요. 사실은 그 아이템 변화로 인해서 성장을 했다. 그러면 아주 베스트죠. 전문 용어로 BPR이라고 합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BPR을 잘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매출의 아이템 변화를 이루어서 잘 유지되고 있다라면 회사의 성장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회사일수록 허리급이 가서 큰 역할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자, 또 고려해야 될 거. 영업이익은 뭘 봐야 될까요? 이익률을 보셔야 됩니다. 이익률의 성장성.
이거는 매출과 연동해서 봐야 되는데 매출은 증가하고 있는데 이익이 막 줄어. 근데 아이템도 바뀌고 있어. 그러면 이거는 뭔가 회사가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서 큰 변화를 가져가려고 시도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이템은 똑같아. 근데 매출은 증가하고 이익은 줄어. 아, 이거 조금 위험합니다. 이거는 지금 뭔가 잘 안 돼가지고 광고비를 과다 지출하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막 때려박고 있는 거야. 지금 경우에 따라서 봐야 될 거가 굉장히 다양하긴 해요. 케바케긴 한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익률의 성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출은 똑같은데 이익률이 성장했어? 아, 괜찮은 거예요. 그 회사는 안전합니다. 오히려 지금 같은 이 불확실한 시기에 이익률까지 잘 관리하고 있다는 거니까 뭐 굉장히 좋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성장 가능성을 보는 방법 두 가지가 사실 매출과 영업이었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 딱 맞습니다. 네, 이거 아주 잘 표현을 하신 거죠. 두 번째로 봐야 될 거 월급이라고 하는데 월급을 어떻게 봐야 될까? 정확히 말하면 월급보다는 역할을 보셔야 돼요. 정확히 말하면 월급이란 말도 안 맞아. 사실은 정확히 표현하면 연봉이죠, 연봉. 아, 그렇죠. 밀리지 않는가 봐야죠. 밀리지 않는가. 그 연봉을 후려치지 않는가. 근데 연봉을 후려치지 않는가는 연봉 계약할 때 후려치면 안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가면 되는 거잖아. 연봉 협상을 여러분들이 너무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거는 협상이에요. 이거 진짜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연봉 협상이라는 거를 회사 들어가서 하신 줄 아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 재계약을 하니까. 근데 그거는 연봉 협상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연봉 계약입니다. 연봉 협상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타이밍은 제가 보기엔 두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는 입사하는 시점. 근데 그것도 신입은 이제 안 되고 경력만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임원 승진할 때. 그때는 제가 보기에는 조건이나 초월을 한번은 해볼 수 있어요. 사실 대기업쯤 되면은 임원 연봉이 거의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형태의 요구 조건을 한 번은 트라이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제가 보기에는 임원 승진할 때인 것 같아요. 포괄의 기본급 깎고 인센으로 잡아서 퇴직금 적게 해주려고 꼼수. 근데 그 꼼수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꼼수 안 돼요. 어차피 안 돼요. 지금 법이 계속해서 되게 그런 것들을 방지하려고 하고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너무 지금 스트릭트하거든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고려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정규직 채용인 척하고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돈트리스트에서 그런 건 좀 주의해야겠죠. 채용 공고와 다른 내용을 뭐 면접 당시나 계약 직전에 알려주는 경우 이런 경우 허리급에서는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한번 잘못 들어가면 꼬입니다. 이 다음에 커리어가 또 크게 꼬일 수 있어요. 그래서 문서화된 내용하고 실제 말하는 게 좀 괴리가 있다. 저는 그 경우는 들어가서도 비슷한 얘기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거 되게 예민하게 보거든요. 제가 외부랑 여러 프로젝트를 이제 하는데 컨설팅을 하기도 하고 근데 프로젝트 할 때 분명히 계약 당시고 사전 기획 단계에서 했던 이야기가 없던 거를 갑자기 막 얘기를 한다든지 그걸 당연하다는 듯이 막 이렇게 갑질을 하는 경우는 그냥 프로젝트를 안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부러뜨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행이 돼도 입사를 해도 계속 그럴 거거든. 그런 부분들은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허리급에서는 피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경우를 주니어 레벨까지는 허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니어가 가진 역량의 크기나 경험 수치가 아직은 규정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지원 분야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아직은 이 포지션은 맞지 않지만 좀 잘 훈련시켜서 저 포지션 성장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좀 인사적인 유연성을 가진 회사는 충분히 그런 유연한 배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허리급 5에서 12년 차 정도가 지금 갑자기 다른 일을 한다? 아, 이거는 조금 안 맞든가 내 역량에 문제가 있거나 둘 중 하나예요. 내 역량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은 그 회사에서 그냥 열심히 성과를 내시는 게 좋은 거고 시작도 하기 전에 저런 신뢰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저는 진지하게 좀 고민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어찌됐건 간에 이런 내용들을 좀 고려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면서 조금 더 구체화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첫 번째 고민은 이런 두앤돈트 과감하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로 한번 보겠습니다. 전문성 없이 다방면 업무만 하는 커리어. 자, 안녕하세요. 외국계 클라우드 AI 회사 한국지사 본사도 스타트업 성격이시군요. 근무 중입니다. 일단은 지금 개척자시고요. 개척자니까 이런 거 하는 거야. 자, BD 지금 BD가 뭐죠? 이런 약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럴 때 좀 풀네임으로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IT 전공 아니시고요. 이전에 일반 사무직 시간제 기자 등 다양한 직무 하셨고요. 일본 교환학생 1년, 인턴 등 해외 경험, 영어 포함 외고 등등. 알고 뭐 좀 훌륭하신 분이네. 31세 귀국 후 2년간 개발자 클라우드 엔지니어 교육을 받으셨군요. 그래서 외국어 능력으로 클라우드 엔지니어로 입사를 하셨습니다. 이런 분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왜냐면 해외랑 소통할 일이 많다 보니까 언어 역량을 직무 역량보다 우선순위로 뽑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은근히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1년간 엔지니어 근무에 회사 제안으로 프리세일즈로 전환하셨다고 합니다. 자, 마케터 퇴사로 마케팅 업무까지 담당의 성과를 인정해서 심지어 현재는 솔루션 아키텍트, 신기술 테스트, 마케팅, 프리세일즈 뭐야 이거 다 하시네? 인원 적어서 실무 범위가 매우 넓은 상황이시고요. 경력
3년 차로 공로를 인정받아서 연봉이 15% 인상. 내부 핵심 인재로 되고. 그러나 이직 시에 특정 분야의 전문성 부재가 큰 고민입니다. 회사는 성장 가능성이 있지만 이직 시 나는 어떤 전문성 가진 사람은 이게 왜 답이 안 되죠? 사업화 능력이 있는 거죠. 이렇게 다방면 업무라면 경력을 쌓는 게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굉장히 유리합니다. 저는 이 경우를 추천합니다. 엔지니어로서만 고인물 되는 거는요, 기술이 바뀌면 싹 날아갈 수 있어요. 지금 개발 쪽 업무가 다 그렇잖아요. 메인 언어가 바뀌어. 그리고 개발 에이전트가 막 공급이 돼. 갑자기 내가 지금 하던 일이 한순간에 가치가 밸류가 재평가가 돼버려요. 그것보다는 지금 진짜로 필요한 게 기획 역량인 것 같아. 제가 수년째 이걸 외치고 있는데 정말 필요한 게 기획 역량이에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어제의 전문가가 내일도 전문가냐? 절대 아니올시다예요. 기획 역량은요 언제나 필요했어요. 예전에는 전략기획이라는 이름으로 아예 직무화가 됐고요. 지금은 전략기획 직무 없어지는 추세죠. 모든 직무 뒤에 기획이 붙으면서 그 직무의 기획 성향을 아예 역할로 부여해주는 걸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데, 그럴 정도로 기획 역량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전문성을 만들려면 지금 맡은 사업의 성과를 내시면 됩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의 선택하기, 이거 저거 그랬던 거거든요. 저는 채용을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교육을 하래. 교육을 막 했더니 갑자기 핵심가치 하래. 핵심가치 조직문화거든요. 조직문화 막 했어. 그랬더니 갑자기 인재개발하래. 그래서 인재개발도 해야 되고 또 시스템하고 뭐 프로세스 평가 이런 거 설계에 들어가는데 그것도 했더니 갑자기 사업부 인사 책임자를 맡으래. HRM이죠. 저는 채용 프로세스를 많이 했지만 그래도 제도라든지 연봉 협상이라든지 교육 설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막 해. 그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나는 인사인데 재무 프로젝트 참여하래. 마케팅 프로젝트 참여하래. 나중에 전략기획까지 하래. 그 당시에는 내 커리어나 이런 건 다 모르겠고 유일한 관심사는 그거였어요. 성과를 내야겠다. 제가 무슨 워커홀릭이어서 생각했던 게 아니고요. 그게 실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역할 또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이 조직에 있는 존재 이유가 뭐냐, 내가 이 조직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이 조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나의 존재 이유인데, 그게 인사가 아니면 내가 그 전문성을 가져오면 그만인 거잖아. 그래서 그 공부해서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업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저는 지금 이 경험은 너무너무 좋은 경험이다. 그래서 이거를 더 살리셔라. 그리고 클라우드나 AI 회사라는 것 자체가 아직도 성장성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반려하고요. 이직은 됐고 성과에 집중하세요. 연봉과 스카우트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링크드인을 하면서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최근 했던 프로젝트 그냥 아카이빙 해놓는 거예요. 그냥 거기다가 직무랑 다 등록하잖아요. 내 경력 다 들어가고 계속 그냥 내 성과를 쓰는 거야. 그러면요, 그런 것만 찾아 헤매는 헤드헌터들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이에나처럼 다 보고 있어요. 뭐 좀 나왔다 그래 이력하고 뭐 출신하고 뭐 이런 거 바로 이거 타라락 굴려가지고요 바로 DM 날라옵니다. 야, 이게 이제 너무 중요하니까 좀 크게 제목 1로 써야겠다. 이직에 대한 정말 이상적인 테크트리. 자연스럽게 스카우트 받고 연봉 2배 점핑하는 법. 이직을 준비하지 말고 성과에 매진해라. 그리고 내 성과 내용 에 대해서 느낀 점과 배운 점 등을 링크드인이나 SNS에 올려라. 여기서 이제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숫자가 당연히 나와야 되고 배경과 어려웠던 점을 기술하시고요. 장애물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해결했는지 작성을 하십시오. 결론적으로 마친 내용을 소감과 함께 작성. 이러면 됩니다. 그리고 실패한 것도 올려도 돼요. 여기서 해야 될 것은 다시 이 프로젝트를 한다면 이렇게 했을 텐데 하는 기획을 올리세요.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기획력입니다. 제가 보기엔 여기에만 딱 돼 있어도 그냥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이 어떤 성과를 내봤냐가 중요한 거지 무슨 뭐 어디 가서 무슨 뭐 어떤 이력서 어떤 자격증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있는 곳에서의 어떤 최선에 도전하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두 군데서 인정을 받는 커리어를 갖게 되잖아요. 아까 이제 우리 사연에 있었던 이분처럼 이렇게 막 핵심 인재로 있잖아요. 그러면 헤드헌터들 입장에 최고 레퍼런스예요. 여러분이 자산이거든. 여러분이 쉽게 말해서 제품이야. 그러면 여러분을 셀링을 해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의 셀링 포인트가 첫 번째는 이제 이력의 피치예요. 핏. 이 사람이 했던 경험이 그 회사의 포지션과 어느 정도 맞아. 그러면 성과를 떠나서 일단 추천을 해요. 그러면 인사팀에서 검토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인사팀이 확신을 가지려면 잘 작성된 경력 기술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의 성과까지 좋아? 그럼 셀링이 돼. 근데 이 성과가 단순히 뭐 이 사람이 혼자 주장하는 내용이 아니라 회사 내에서 핵심 인재로 관리까지 받았던 사람이다. 인사팀의 핵심 타깃이 되는 겁니다. 이 성공 경험을 한번 해보는 게 저는 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개척자님 너무 개척 잘하고 계시고요. 이 개척을 지속해 가시면 좋겠다라고 컨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